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옆집 아저씨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주변에 추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가 되면 드리는 노인복지비용으로 국민연금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본인이 적립을 하지 않고 받는 금액이므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공짜 개념의 무상복지 노인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꼭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화를 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요, 만 65세가 되시는 1955년생이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 시기는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셨다면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0년 6월이 생일이시라면 5월인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늦어도 6월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심사를 통해서 생일이 되는 달인 6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기타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10월에 신청을 하셨다면요, 6월, 7월, 8월, 9월까지 4개월분의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초연금이나 요즘 드리고 있는 재난지원금 있죠. 이런 것들은 무상복지이기 때문에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잘 신청하실 것 같죠? 신청하지 않아서 제때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약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을 하셨다가 소득 상위 30%에 들거나 기타 사유로 탈락을 하셨다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탈락 사유를 확인을 해 두신 후 자신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변동이 생겼다면 신청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무려 70%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소득자 분들 중에서 소득 상위 30%는 제외이고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41%에서 70%까지인데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은 148만 원 이하이고, 이 말은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148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수급 금액은 25만 4,760원입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은 236만 8천원 이하이고요. 마찬가지로 부부 가구가 236만 8천원 이하이면 부부 가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가구 1인 수급의 기준이 되는 연금액은 25만 4,760원입니다. 이때 부부 가구 1인 수급이란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수급자란 얘기이고요. 한 분은 만 65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가구 2인 수급은 기준이 되는 연금액이 20% 감액된 40만 7,620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40% 이하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의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8만 원 이하이고 받을 수 있는 수급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선정이 되는 기준 금액은 60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부부가구 1인은 기초연금을 마찬가지로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구 1인 수급이란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수급자란 얘기입니다. 부부가구 2인 수급은 기준 연금액이 20% 감액된 4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고,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36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먼저 소득 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한 것이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이때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 제조업, 농업, 임업, 자영업, 기타 사업의 소득을 말하고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얘기하고요. 공적 이전 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물품을 말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중 우리한테는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 중 국민연금 등의 각종 소득과 임대소득 등은 공제사항이 없으므로 불리한 사항입니다. 무료임차 소득이 있는데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임차료 연간 0.78%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로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6억 곱하기 0.78%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가 됩니다. 이번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모두 말하는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구하는 공식은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때 P값이 좀 중요하고요.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할 때 공제 내용이 있는데, 주택이나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은 통상 50%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재산 중에서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P값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소유와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수급은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로 고급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과 압류 차량은 연 4%를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또 하나 아실 것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권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은 2020년이고요.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부부 가구 2인 수급 기준이고요. 시가 표준액 50% 적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서울의 67세의 부부인데요. 일반 재산인 주택 시가 4억이 있고요. 부채가 5천만 원, 금융재산이 예금, 적금 1억 원이 있고요. 근로소득이 남편이 월 200만 원 정도가 있고 부인이 월 13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38만 원 수령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38만 원을 예를 들은 이유는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일반 수급자 38만 2,140원이 넘으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38만 원을 정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추후에 따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96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또 30%를 추가로 공제한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는데 남편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니까 96만 원을 빼면 104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니까 70%를 곱하면 남편의 근로소득은 72만 8천 원이 됩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130만 원에 96만 원을 공제하고 70%를 곱하면 근로소득은 23만 8천 원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므로 기타 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인 국민연금 38만 원을 수령하고 계시므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72만 원 남편분 거 그리고 23만 8천 원 아내분 거 더하기 기타 소득인 국민연금 38만 원을 더하면 133만 8천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식은 일반 재산 마이너스 기본재산 공제액 더하기 금융재산 마이너스 2천만 원 공제 마이너스 부채를 한 다음에 곱하기 소득 환산율 4%를 하고요. 12개월로 나누고 P값이 있으면 P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재산은 시가 표준액 50% 적용을 하면 2억,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에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공제하면 8천만 원이므로 6,500만 원 더하기 8천만 원 마이너스 부채 5천만 원 한 다음에 곱하기 소득 환산율 4%를 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31만 6,667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소득평가액 133만 8천 원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31만 6,667원을 하면 소득인정액이 전체 165만 4,667원이므로 부부가구 2인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238만 6천 원 이하이므로 이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자, 다음의 예로 똑같은 조건인데 남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자영업 등의 기타 소득 200만 원으로 바뀌고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38만 원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다가 96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한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되는데 부인 근로소득 130만 원 마이너스 96만 원 하면 34만 원 곱하기 추가로 70% 하면 23만 8천 원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인데 기타 소득은 공제가 없으므로 자영업 소득인 사업소득 200만 원, 공적 이전소득이 국민연금 38만 원이므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23만 8천 원 아내 거 더하기 기타 소득 남편 200만 원 더하기 기타 소득 국민연금 38만 원을 하면 261만 8천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마이너스 기본재산 공제액 더하기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를 하고요. 마이너스 부채 곱하기 소득 환산율 4% 나누기 12개월 하면은요. 일반 재산은 시가 표준액 50% 적용을 하면 2억,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1억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받으면 8천만 원이므로 6,500만 원 더하기 8천만 원 마이너스 부채 5천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소득 환산율 4% 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31만 6,667원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므로 소득평가액 261만 8천원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31만 6,667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은 293만 4,667원이므로 부부가구 2인의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238만 6천원 이상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렇게 볼 때요, 기초연금 수급은 주택 등 일반 재산이 많으면 유리하고 금융재산과 사업소득, 연금 등의 기타 소득이 많으면 공제가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인생 뷰티풀 채널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